자, 넓이와 적분 보겠습니다. 넓이와 적분 수학 테스트도 그랬지만 상당히 좀 쉬워요. 왜냐하면 정적분 자체가 방향성이 있는 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 방향성만 무시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 수학 테스트 한번 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해당하는 문제들 쭉 풀어보죠. 자, Sx가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도형이 X축을 언제 어떻게 해서 지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고 간주할게요. 이거 뭐냐면 그냥 양인 부분도 있고 음인 부분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구해라, X축과 이동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라고 하면 이 부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적분을 쓰게 되면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즉 X절편을 찾으셔야 되고요. 실제로는 뭘 쓰게 되냐면 이걸 쓰시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절대값 fx를 정적분한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왜냐면 어차피 x절편 찾아야 되고 부호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표기하기 편하다 뿐이고요. 표기하기 편하다 뿐이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의 절대값의 정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를 꼭 X축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Y축 방향으로 정적분 하셔도 관계없으니까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때는 이제 X를 적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X는 G, Y 이런 형태로 식을 변경을 하셔야 되고, 뭐 C부터 D까지 정적분 한다고 하면 여기 이 부분은 그대로 쓰셔도 돼요. X좌표 양수니까. 근데 여기 이 부분은 부호 바꿔 쓰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Y 절편이 필요해질 거고, 실제로는 뭐 이런 느낌으로 적분을 하게 되겠죠. X는 절대값 GY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여기 똑같이 S2니까 저거 두 개 더하면 되겠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S는 인티그랄 C에서 D까지 절대값 GY DY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절대값 풀려면 어차피 저 2를 구해서 식을 분리해야 되는 거죠. 쓰기만 좋아 보이고 실제로는 부호 바뀌는 점 다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하셔도 되는데, 사실 딱히 그릴 수 없더라도 큰 지장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구간별로 부호가 다 정해질 거기 때문에 정적분을 해보고 음의 값이 나오면 부호를 바꾸는 식으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이제 이 경우엔 그래프가 워낙 쉬우니까 이런 형태의 단조 감소일 것이다. 얘가 1이고 2까지니까 이 정도 2라고 해볼까요? 이 정도 2라고 해보면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면적이 되죠. 이때는 면적 S는 부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2까지 lnx dx 하시면 되는 거고, lnx의 적분은 부분 적분으로 구해야 되지만 이미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x lnx 마이너스 x, 이게 부정 적분이 될 거니까 뭐가 될까요? 1 되겠네. 1. 그죠? x sin x의 그래프는 뭐 그릴 수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을 텐데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런데 x는 항상 양수고 sin x만 이제 부호가 스위칭 되는 거니까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어도 얘가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를 가질 것 같다 라는 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음에 안 드네, 모양이. 왜냐면 x가 처음에 작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작고 같은 간격인데 두 번째는 좀 크고, 이런 느낌으로 아마 그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양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쪽은 음이니까 바꿔야 되는 거고, 양을 몰라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x sin x는 0에서
이 함수의 부호 변경 지점이 0과 파이와 2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면적 구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그래프가 나오니까 0에서 파이까지는 x sin x 그대로 쓰면 되고, 그래프가 안 나오는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부호 바꾸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프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구간별로 정적분을 했는데 부호가 음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음이 나온 구간의 부호를 바꿔주면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딱히 그래프를 못 그리더라도 상관없다는 거. 부정적분은 테이블 쓰시는 게 좋겠죠. 예.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파이 하나 나오고요, 앞에서. 그죠? 그리고 뒤에서는 2파이하고 파이 3파이 나오네요. 4파이 되겠네. 이렇게. 실제로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딱히 상관없다니까 이런 느낌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는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그려서 하시고, 뭐 미분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할 것 같다 그러면 부호 변경 지점만 찾아가지고 구간별로 따로 적분해서 절대값을 더하시면 돼요. 괜찮죠? 예. 얘도 뭐 그래프 쉬우니까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그래프는 물론 이제 점근이 있지만 그런 거 딱히 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ln e-x의 부정적분 할 수 있죠. 왜냐면 ln x의 부정적분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인데, 어차피 구하라는 게 xy축과 이루는 면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방향 적분을, x축 방향의 적분은 물론 하셔도 답은 나올 테지만 이게 더 쉽지 않냐 라는 관점이죠. 왜냐면 2x제곱 나올 거니까. 지금 y가 ln e-x잖아요. 예. 그러면 2의 y제곱이 2-2의 y제곱, 그러니까 x가 2-2의 y제곱 이렇게 나오고, 얘 부정적분이 또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s를 구할 때 이걸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건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ln이죠. 예. 여러분들이 취향껏 선택하시라는 거죠. 뭐가 더 쉬울지를 그래도 고민은 해보고 해야지, 일괄적으로 무조건 나는 x축방에 대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딱히 이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ln e-x 적분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ln e-2 -1 그냥 이게 얼마 나오니? 이 ln e-2하고 그죠? 예, 그냥 플러스 1 나오네요. 그러면 이 ln e -1 이게 되겠네. 이 경우는 사실 y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선택 여지가 없어요. 예, 이 상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x에 대해 정리해 보시면 x분의 1이 y의 제곱 플러스 1인가? 그죠? x가 y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일 것 같거든요. 물론 사실 이걸 그냥 역함수, 그러니까 역함수라기보다는 y축에 대칭시킨 곡선을 그려서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면적을 다 대칭을 시켜가지고 구하셔도 답은 똑같겠죠. 예. 근데 y축에 대해서 정적분 하는 걸 조금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부러 저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얘 미분 없어도 y축을 점근으로 가실 거고 0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의 함수가 될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 하시오.
라고 했는데 면적 같을 것 같잖아요. 이거 어차피 x축 대칭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s는 2배의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y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dy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바로 적으면 안 되죠. 네. 이거 기억나요? 삼각치환 맞아요. 네. y를 탄젠트 세타라고 하시면 dy는 시컨트의 제곱 세타 d 세타 이게 되니까 s는 2배의 인티그랄 0에서 얼마까지? 4분의 파이까지요. 네. 그리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실제로 시컨트의 제곱 세타겠지만,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 약분되잖아요. 네. 그럼 1밖에 안 남는 거니까 그냥 4분의 파이 이렇게 돼서 2분의 파이가 답이다. 삼각치환을 이용해서 면적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해되시죠? 네. 다음은 수학도에서 이제 간간히 나왔던 문제죠. 보통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요. 이걸 일반적으로 증명한 걸 뒤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보죠. f'x의 그래프가 역함수 못 구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못 구한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단조증가의 형태고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 되게끔 적당히 그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함수를 물론 이제 그려도 되지만 굳이 그릴 필요가 없죠. 아시겠지만. 그 조금 얘기해 볼까요? 네, 역함수를 그려서 설명한 책들이 좀 있나?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f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고요, 0,2를 지나고, 잘 보시면 이제 내용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여기 2하고 4가 원함수의 y 값이에요. 그럼 1,4를 지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런 느낌으로 좀 해주면 좋겠어. 그냥 모양 이쁘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중요하진 않고요. 얘가 이렇게 가는 형태의 3차함수야. -1이고 2부터 4까지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실 2고요. 네. 여기가 4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적분이 여기라는 것만 납득하시면 굳이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걸 만약에 이제 역함수를 그려본다고 하면 이 점 지나갈 거고, 그죠? 네. 이 점 지나갈 거고, 이 점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할 텐데 안 닮았네. 네. 좀 닮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이제 y는 g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2고 여기가 4일 거니까 사실 여기 이 부분이 일치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굳이 역함수를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서는 여기 이 부분의 면적에서, 그죠? 직사각형의 면적이죠.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원함수의 정적분이요. 네, 속도에서 이런 문제 많이 보셨을 거고, 그래서 문제는 2에서 4까지 역함수의 정적분을 물어봤지만 역함수를 구할 수도 없고요. 네, 구한다고 해도 정적분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4분의 3) 4분의 11 4분의 5 나오나?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마 수학도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구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좀 관찰해보자 이거예요. 사실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도 일반적이진 않은데 바로 이해는 될 거예요. 예, 바로 이해는 될 거야.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저기 지금 S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역함수의 정적분인데 이제 원함수를 추적을 해보면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예, 원함수에서 역함수의 정적분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으니까 저 S라는 게 실제로는 A에서 B까지 역함수를 정적분하시오 라고 시켰더라도 역함수를 구하기 어렵거나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저 그림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건 이제 공식화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공식화해서 좀 기억하셔가지고 그림 없이 좀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그림상으로 증명됐다고 느끼시면 안 되는 게 함수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함수값이 항상 양에 대한 보장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래프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걸 매번 증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수식을 가지고 이게 옳다는 걸 증명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실 만한 건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약간 직사각형이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정상입니다. 예. 직사각형이 나오는 이유는 우연찮게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고 대부분 이런 기역자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빼기 직사각형인데 나머지 하나의 직사각형이 0이게 되면 이제 직사각형 모양에서 정적분만 빼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적분 구간이 뭐 y축부터 시작했을 때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고요. 저기 좀 기역자 모양의 면적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원함수 역함수를 각각 정적분한 걸 더하면 저 기역자 모양의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명은 역함수의 적분 하고 역함수의 미분법 하고요. 그 다음에 치환적분 이용해서 증명을 시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부정적분을 먼저 구한 다음에 정적분을 구할 거예요. 자, y가 fx 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렇고요. 네. 역함수를 보시면 fy는 x라고 볼 수 있죠. y는 fx는 원래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지금 역함수입니다. 원래 함수에서 xy 자리를 바꿔도 역함수죠. f 인버스를 달아도 역함수지만, 그러면 역함수의 미분에서 이 역함수를 미분하는 것은 뭐 같았었죠? 원함수를 미분하는데 집어넣는 값이 달라요, 그죠? 예, 이거 같았었죠? 대응되는 점에 좌표를 변경해 역함수 입장에서 x라고 쓰이는 건 사실 원함수 y 좌표고 원함수 입장에서 y라고 쓰이는 거는 진짜 y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런 관점이고요. 자, 인테그랄 f 인버스 x dx를 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인테그랄 1 곱하기 f 인버스 x dx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분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1 적분해서 x f 인버스 x 마이너스 인테그랄 f 인버스 x를 미분한 게 f 프라임 y분의 x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저 위에 써놨죠. 네. 근데 여기 이 부분 처리하실 때요, x라는 게 실제로는 뭐냐면 fy예요. 그죠? 네. 그리고 저기 dx요. dx를 y로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y로 바꿔보면 이 식을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도 쓰는 거예요? 치환적분의 기법도 쓰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네. 따라서 인테그랄 f 인버스 x dx 이게
f 인버스 y는 f 인버스 y분의 dx가 dy니까 fy dy 이렇게 고칠 수 있겠네요. 요게 이제 증명 과정의 핵심입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증명이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부정적분이 나온 거니까요. 이걸 가지고 정적분을 쓰면 되는 건데, 지금 저 그림하고 똑같이 해주면 f 인버스 a가 c고 f 인버스 b가 d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인버스 x dx 이러면 정적분이니까 a부터 b까지, 그리고 얘는 이게 되겠죠. 왜냐면 x가 a부터 b까지면 y는 c부터 d까지니까, 그렇죠? 네. 얘는 이제 적분 변수를 x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식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인버스 x dx는 bf 인버스 b 마이너스 af 인버스 a 마이너스 csd까지 fx dx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까 f 인버스 b가 d였죠. 네. f 인버스 a가 c였잖아요. 그러니까 bd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x dx겠다. 즉 우리가 이제 그림상으로 증명한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굳이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저 그림상으로만 납득이 되면 상관없고 그래프가 저렇지 않더라도 여전히 성립한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핵심적인 게 이걸 이제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고, 이게 봤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특징 잘 보시면 아까 위에도 얘기했지만 뭐랄까 저거를요 한 가지 더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a에서 b까지 f 인버스 x dx 더하기 csd까지 fx dx, 이게 bd 마이너스 ac다. 이런 형태의 식을 별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게, 잘 보시면 c, a가 fx 위의 점이거든요. d, p가 fx 위의 점이고, 그게 이렇게 c, a 이렇게 되어 있고 d,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 끝 두 개를 곱한 거에서 아래 끝 두 개를 곱한 걸 빼는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별도의 식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보세요. 0,2 지나나 fx? 그죠? 네. 그 다음에 a, fa 지난다.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 t는 뭐 크게 의미는 없죠. 그러면 얘는 실제 뜻이 뭐다? afa 마이너스 0 곱하기 2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fa가 2a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요. 물론 이 공식을 모르고 있다면 그림을 그려서 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8번. 8번은 이제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할 내용인데, 곡선이 이제 두 개 있는 경우에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 구하는 건데, 이것도 수학투에서 다 했던 내용이라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형태로 가죠. 네. 부호가 이렇게 변경될 수 있잖아요. fx가 뭐 항상 위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가령 y는 fx가 이렇게 생겨 있고 y는 gx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을 둘 다 구해서 더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려면 이 점의 x좌표도 알아야 되고 이 점의 x좌표도 알아야 되고 이 점의 x좌표도 알아야 되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구간 A에서 C까지는 fx, gx를 뺀 걸 정적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간 C에서 B까지는 gx에서 fx를 뺀 걸 정적분 하셔야 되고 얘를 이제 수식으로 쓸 때는 간단히 차의 절대값의 정적분이다라고 쓰겠지만 실제 면적 구해보시면 어차피 절대값을 쪼개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저 C의 값을 구해야 되고 이제 부호가 누가 위에 있는지를 알면 더 편한데 혹시 모르더라도 그냥 적분하셔가지고 나오면 부호 바꿔주시면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방향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하시오. 면적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 부분 구해야 되는 거죠. 식을 쓸 때는 그냥 C부터 D까지 GY에서 HY를 뺀 거에 절대값을 정적분 하면 돼요 라고 쓰겠지만 실제 적분하시려면 저 이 값을 교점을 통해서 구해야 되고 GY와 HY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아셔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몰라도 되긴 된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그 수학도 문제잖아. 근데 우리 수학도에서 이거를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 실제로 하던가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냥 단순히 면적만 구하는 관점이면 두 함수를 뺀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면적을 구해야 된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저렇지만 실제로 저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지도 않고 위로 블록이 또 위에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위로 블록인 곡선에서 아래로 블록인 곡선을 빼시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게 되겠죠. 어차피 절편 구해야 되니까 2로 묶어서 인수분 해보시면 그러니까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되겠네요. 이랬을 때 저 두 개를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저 두 곡선을 뺀 이 함수를 그려가지고요. 이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을 구하면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정적분 할 것도 없죠. 우리한테 공식이 있으니까 6분의 2차항 개수의 절대값 곱하기 x절편의 차의 세제곱 다 아시죠? 그럼 9 되겠네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면적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